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말만 들리고, 문자를 보내도 짧은 답장만 돌아오고,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보자는 말만 반복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고민을 가진 한 어머니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현숙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슬아의 자녀가 셋 있는데, 큰딸은 45세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42세로 IT 회사에 다니며, 막내딸은 38세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현숙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했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현숙 씨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니까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에게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해라. 아들에게는 출근길 조심하고 점심 꼭 챙겨 먹어라. 막내에게는 아이들 학교 잘 보냈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런 문자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전화를 걸었어요. 밥은 먹었니? 뭐 먹었어? 회사는 어때? 힘든 일은 없고?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은 했니?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애들은 잘 있지? 하루에 서너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답장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네, 엄마.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짧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항상 바쁘다는 말부터 했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엄마, 지금 애들 밥 먹이는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엄마, 지금 운전 중이라 끊을게요. 현숙 씨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궁금한데, 이렇게 보고 싶은데, 왜 애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숙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 오는지 보려고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현숙 씨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숙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현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한테서 연락이 한 통도 안 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러자 딸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이요? 아니에요. 엄마가 어제도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 순간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험한다고 했지만 결국 목요일 저녁에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습관처럼 말이죠. 현숙 씨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애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숙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의 건강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였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들어갔는데 강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먼저 연락할 기회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마르기 전에 계속 물을 주면 사람은 목마름이 뭔지 모릅니다. 배고프기 전에 계속 밥을 먹이면 배고픔이 뭔지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리움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숙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애들이 나를 그리워할 틈을 주지 않았구나.
그날 현숙 씨는 집에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보자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연락 횟수를 확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여러 번 연락하던 것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어요. 화요일 1번, 금요일 1번. 딱 이 2번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참기로 했어요. 처음 월요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큰딸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잘 되었을까? 긴장해서 밥은 먹었을까? 궁금한 게 태산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번째 연락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약간 놀란 기색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에 서너 번씩 연락하던 엄마가 이틀 만에 전화했으니까요. 현숙 씨는 평소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딸이 답했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현숙 씨는 거기서 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잘 지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럼 끊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통화 시간은 딱 2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은 기본으로 통화했는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어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는데. 어제 프레젠테이션은 어땠는지, 점심은 뭐 먹었는지, 남편은 잘 있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혹시 애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혹시 애들이 나한테 뭔가 섭섭해하는 건 아닐까? 금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현숙 씨가 둘째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딸이었어요. 현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딸이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뜸하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현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숙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 바쁠까 봐 연락을 조금 줄여보려고. 딸이 말했어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목소리는 듣고 싶거든요. 너무 연락 안 하시면 걱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딸이 먼저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현숙 씨는 계속 일주일에 2번만 연락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주가 지나자 둘째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3주가 지나자 막내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보고 싶대요. 한 달이 지나자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여유로워 보이세요. 현숙 씨는 물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딸이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딱 필요한 말만 하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현숙 씨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간섭과 걱정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현숙 씨가 바꾼 것은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통화하면 30분에서 1시간씩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의 일상을 샅샅이 물어보고 자신의 하루 일과도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동네 소식도 전하고 TV에서 본 건강 정보도 알려주고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통화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어요. 10분 안에 꼭 필요한 말만 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통화했는데
9분쯤 되면 알람이 울려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통화를 짧게 하니까 자녀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저 바빠서 끊을게요라고 먼저 전화를 끊곤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먼저 끊으니까 아쉬워하더라고요. 엄마, 벌써 끊으세요? 좀 더 이야기하시죠. 현숙 씨는 그래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할 일 있어.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번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현숙 씨가 바꾼 것은 질문의 종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상사는 너한테 잘해줘? 동료들과는 사이가 어때? 점심은 뭐 먹었어?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아이들 숙제는 다 했어? 학원은 잘 다녀?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 이런 질문들은 자녀들에게 신문당하는 느낌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대답해야 하니까 피곤하고 간섭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현숙 씨는 이제 질문을 확 줄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어때? 이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리둥절해했어요. 엄마가 평소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곧 자녀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엄마, 큰애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 남편이랑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현숙 씨가 묻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알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훨씬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요.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엄마가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번째로 현숙 씨가 바꾼 것은 조언과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바로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엄마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말이야. 그건 좋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이런 식이었죠. 자녀들은 조언을 원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현숙 씨는 항상 조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요. 이제 현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이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조언은 자녀들이 직접 물어볼 때만 했어요. 엄마 생각은 어때?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의견이 궁금해서요. 자녀들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숙 씨가 바꾼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오늘 경로당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오늘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자녀들은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현숙 씨는 모든 디테일을 설명했던 겁니다. 자녀들은 바쁜데 말이죠. 이제 현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요즘 동네 합창단에 나가는데 재미있어. 이 정도로만 말하고 끝냈어요. 그러자 자녀들이 오히려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엄마, 합창단이요? 어떤 노래 부르세요? 엄마 목소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녀들이 먼저 물어보니까 훨씬 더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숙 씨가 바꾼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주로 불평과 걱정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 엄마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엄마 요즘 잠이 안 와.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죄책감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제 현숙 씨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 요즘 매일 산책하는데 기분 좋아. 엄마 요즘 새로운 친구 사귀었어. 엄마 요즘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시니까 자신들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는 게 즐거워졌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현숙 씨가 바꾼 것은 자녀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던데?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자녀들을 더 발전시키려는 마음에서였지만 자녀들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제 현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엄마한테 인정받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7가지를 바꾸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녀들 걱정하며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도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숙 씨가 바쁘게 지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엄마, 다음 달에 여행 가시는 거 맞죠?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자녀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전화 받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현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정말 멋있어요. 자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였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부모였던 겁니다. 며칠 후 현숙 씨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73세로 자녀가 넷 있는데 모두 현숙 씨의 예전 모습처럼 자녀들에게 매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숙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애들한테 매일 전화하는데 통화할 시간도 없대. 문자 보내면 답장도 성의 없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현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영자 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짧게 하고, 질문을 줄이고, 조언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녀들을 칭찬하는 방법들을요. 영자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 돼? 연락을 줄이면 더 멀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숙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영자야. 생각해봐. 우리가 목마르지도 않은데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돼? 목마름을 모르게 되잖아. 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애들은 우리를 그리워할 기회가 없는 거야.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현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숙아, 나도 해볼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영자 씨도 현숙 씨처럼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영자 씨가 현숙 씨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현숙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연락을 줄이니까 애들이 먼저 전화를 하는 거야. 그것도 걱정하는 목소리로.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하면서 말이야.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행복하게 지내니까 애들도 행복해 하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아프다, 외롭다 하면 애들이 미안해하고 죄책감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재미있게 지낸다고 하니까 애들도 기분 좋아하더라고. 현숙 씨는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핵심이야. 우리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한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었어요. 현숙이 방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희 씨는 74세로 아들 하나, 딸 둘을 두고 계신데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인이라 엄마 전화를 받는 게 항상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순희 씨가 현숙이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순희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왔어? 아들이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통화도 짧게 하시니까 직접 와서 얼굴 봐야겠다 싶었어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순희 씨가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76세로 딸 셋을 두고 계셨는데 딸들이 모두 바쁜 직장인이라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어요. 명자 씨는 매일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현숙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만 짧게 연락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명자 씨가 답했습니다. 응, 엄마 요즘 동네 미술 교실 다니는데 정말 재미있어.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림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날 이후로 딸들이 번갈아가며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딸들도 자주 보고 싶어진 거예요.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애들이 죄책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오는데 내가 행복하면 애들이 진짜 보고 싶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복순 씨는 78세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려다가 포기했어요. 복순 씨가 현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현숙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애들한테 연락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현숙 씨가 복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매일 연락한다고 애들한테 무슨 일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매일 걱정하니까 애들이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닐까? 복순 씨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숙 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어줘야 해. 애들도 다 큰 어른이야.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믿어주면 애들도 자신감을 갖는 거야. 복순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순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연락을 줄이고 2주가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복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연락이 항상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연락이 줄어들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존중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존중받을 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면 자녀는 스스로 선택해서 부모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사랑인 거죠. 현숙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달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합창단, 화요일에는 미술교실, 수요일에는 자원봉사,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 금요일에는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주말에는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혼자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큰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저희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 들으면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지게 사신대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예전에는 엄마 전화 받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즐거워요. 엄마가 행복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막내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면 꼭 엄마처럼 살 거예요. 자녀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거요. 그게 진짜 멋진 엄마인 것 같아요. 현숙 씨는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것.
현숙 씨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짧게 연락하세요. 질문을 줄이고 듣기만 하세요. 조언은 자제하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어르신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숙 씨,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자녀한테 바로 연락해야 하는 일 말이에요. 현숙 씨가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죠. 이건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연락해야죠. 하지만 그냥 심심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연락은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중요한 연락을 했을 때 자녀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또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현숙 씨, 그런데 연락을 줄이면 자녀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현숙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매일 보면 공기 같은 존재가 되지만 가끔 보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잊을 리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뿐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한 어르신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숙 씨, 자녀들이 정말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떡해요? 연락 줄였는데도 계속 연락이 없으면요? 현숙 씨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연락해서 만드는 관계보다는 진짜 관계를 아는 게 나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연락을 줄이면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현숙 씨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인터넷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한 손녀가 할머니 이야기를 SNS에 올렸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요즘 너무 멋지게 사신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셔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시고 그것도 짧게 하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할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하게 된다. 할머니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진다.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이 글 보여드려야겠다. 나도 나중에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렸어요. 그 글을 본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현숙 씨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현숙 씨는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녀들한테 연락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궁금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자녀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한다는 걸 믿지 못했던 거죠. 내가 믿어주니까 자녀들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방송을 본 많은 노인분들이 현숙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나요? 현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연락 횟수를 정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연락하던 걸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면 자녀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줄이세요. 둘째, 통화 시간을 정하세요. 10분 이내로 끝내는 게 좋아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셋째, 질문을 줄이세요. 이것저것 물어보지 말고 요즘 어때?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해요. 자녀들이 알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넷째, 조언을 자제하세요. 자녀들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아픈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하세요. 여섯째, 자녀들을 칭찬하세요. 잘했다, 자랑스럽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일곱째,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취미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 7가지를 실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3개월 안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하고 더 자주 찾아오고 대화가 즐거워지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정말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방법을 바꾸면 자녀도 변합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현숙 씨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신만의 삶도 충실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평온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현숙 씨가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으세요. 자녀들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다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야 자녀들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해요. 마지막으로 현숙 씨가 강조합니다. 이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더 현명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신뢰예요.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매달림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짧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즐기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고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변화의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